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틀째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시장을 보니까 다우 지수는 하락을 했고 그런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최고가에 또 결코 멀지 않은 수치에 다시 와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0.6% 내렸고요. S&P 500은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오늘 움직임이 없이 마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제로 수준 0.04%가 내렸고요. 반면에 오늘 유가도 좀 내리고요. 금값도 내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상품 가격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 임의소비재, 헬스케어 등이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산업, 소재, 금융 등 경기 민감으로 우리가 흔히 분류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저께 이제 금리에 대한 2023년에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이 강력히 시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것들도 약간 피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품 가격이 내려왔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중국에서 그동안 잇따라서 이제 저희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했던 건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제일 많이 원자재를 쓰는 것이 결국 중국이 분명한데요. 중국에서는 드디어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광물을 좀 공급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품 가격이 좀 하락했고요. 한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금리에 대한 상승 가능성, 인상 가능성이 아주 먼 얘기지만 나온 것은 결국 달러의 강세를 유발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4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달러 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달러 지수는 92포인트를 돌파한 그림이 되겠고요. 금값은 이제 상당히 반대적인 거죠. 4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이 내려가면서 1,8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갔고요. 구리값도 오늘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매주 한 번씩 이제 발표되는데요. 41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전망이 36만 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한 5주 만에 아마 예상을 좀 윗도는 그런 수치가 나온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순한 논리로 이 금리 얘기가 나오면 기술주들은 약해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는 금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바로 하루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게 조금 의외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동안 기술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아왔던 만큼 네네. 이제는 조금 묻어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죠. 특히 그러다 보니 이제 한 3주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탐리 같은 사람은 직접 빵도 좀 다시 비중 축소 내지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올려온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일련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누가 이길지 모르죠. 가치주가 이길지 성장주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필요한 것은 분산 투자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상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해주셔서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달러화의 강세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 정부가 비축 물량을 풀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경고를 했는데 어저께도 이제 우리 이제 비축 물량 풀겠다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배추값이 워낙 올라간다거나 뭐 쌀값이 올라가거나 뭐 그리고 계란값이 올라가면 정부에서 어떤 조치라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미국도 이래서 유가 너무 올라가면 정부 보유 원유를 이제 공급하고 이런 것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부도 원유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드디어 액션이 나온 거죠. 이런 거 흐름은 하나하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 두 장을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와 광물에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는 이번 주 이후의 움직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오른쪽으로 간 건 여기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1% 떨어졌다거나 구리 같은 경우는 8%, 플라티늄 같은 경우는 8%나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원자재는 이것뿐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농산물도 들어가고 목재 그리고 가축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코코아라든가 커피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면도 들어가고요.
목재는 이번 주 들어 또 10%가 떨어진 모습이 되겠고요. 조금 내려가면 옥수수도 저희가 엊그저께도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블룸버그에서 너무 이제 피크를 쳤다라는 시각이 있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옥수수 값이 이번 주 들어서 21%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쌀 가격도 4%가 떨어졌고 콩 가격도 지금 25% 떨어졌는데요. 그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이제 먹는 가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용으로 하는 것들이 되겠는데 소는 유일하게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소만은 지금 3%에서 5%까지 올라갔는데요. 올해 들어서 여태까지 제일 많이 오른 상품을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돼지 가격이거든요. 네. 돼지 가격이 이번 주에 10%나 떨어진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상품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 5%, 팔라디움이 11%대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다는 흐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상품 시장 얘기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제 다시 주식 얘기로 넘어가서 오늘 빵주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흐름도 분석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꾸준하게 사상체 효과를 갖던 것은 구글입니다. 구글. 네. 그래서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어떤 힘으로 보는 거죠. 아직 사상체 효과 약간 모자른 수준까지 왔지만 계속해서 그냥 조금씩 그냥 오히려 폭을 넓히는 것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진짜 이게 작년에 고점이고 나서 올해도 한번 하려다가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울하신 분 계실 텐데요. 아마존이 오늘 또 2% 이상 상승하면서요. 이제 최고가까지 불과 1.8%까지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이 이제 그 와중에서 유일하게 약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한 15% 수준이었는데 오늘 9%까지 근접했습니다. 오늘 애플이 1.2% 올라갔습니다. 구글은 사상체 효과는 오늘 다시 한번 기록하지 못했지만 오늘도 구글은 1%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아마 이런 것 떠나서 아마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주주이신 분이 꽤 있으리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오늘 또 5% 가까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제프리스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740이었는데 854달러를 올려놨습니다. 854달러의 목표 주가는 제가 아는 한은 월가의 최고 목표치가 나왔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똑같죠. 엔비디아가 없는 인공지능, 엔비디아가 없는 게임 세상, 엔비디아가 없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강력한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과 더불어서 전 세계 이커머스의 어떤 큰 거인이 하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 토비스 리케란 CEO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부작정 따라게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 소재는 오타와라는 곳에 있고 캐나다 회사지만 상장은 캐나다에서는 안 돼 있고 미국에만 단독으로 상장돼 있고 캐나다에서는 시가총액 1위입니다. 쇼피파이가요 오늘 또 6%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3%대에 근접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가 소형주도 아니고 중형주, 대형주도 아니고 초대형주인 메가캡이 있다 그랬죠. 메가캡에서도 성장주에 몰려 있는 것이 MGK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또 1.3%가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까지 지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걸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이제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이 최근에 올해 이번 달 초까지 해서 아주 강력하다. 최근에도 막 쉬고 있는 것이 소재 산업인데요. 오늘 캐터필러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3.5% 떨어졌고요. 프리포트 팩모란도 5%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벅시에스웨이는 지금 금융주가 약간 또 쉬면서 오늘 벅시에스웨이도 1.6%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던 오늘장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제 조금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주식시장 지난 6개월간 흐름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쭉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른 거 아닌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로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일까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예상 실적 기준 PR이 오늘 현재 21.3배가 나오거든요. 또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수치가 좀 바뀔 수 있겠는데 21.3배라는 것은 작년 9월 고점 대비 낮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 대비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요. 당선되기 전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 전에 그때 당시에 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큰일 날 거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크래시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바이든 되면 시장 끝나고 경제도 망하고 얘기했고 뭐 대통령의 정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감을 느낀 수많은 전문가들 내노라는 사람 여러분 검색하면 순간다고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웬걸요? 선거 이후 오늘까지가 딱 220일이 됐습니다. 220일 됐는데 26%가 올라갔거든요. 이 그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같은 기간이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20일 동안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26.1% 올라가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이요. 바이든 되면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되면 큰일 날 거라고 얘기했고 네. 이번에 4년, 이게 3년 남았죠. 3년에 또 선거하면 또 상대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또 바이든이 지면 큰일 날 거라는 얘기하는 사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맞아요. 말씀드리지만 다소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올해 주가 많이 여러 번 사상저가졌잖아요. 금년 들어서 S&P 500이요. 장중 기준으로 보면 35번이나 기록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따지는데 29번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자주 사상저가를 기록한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이제 미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별의별 통계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은요, S&P 500이 생긴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50년대고요. 이제 S&P 500이 200개로 시작한 게 이제 1920년대 후반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 연간 최고가를 기록한 숫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29번인데 상당히 많이 있지만 1980년대는 이게 77번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라는 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좋은 얘기만 해드렸지만 네네. 저희가 통계가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월 달만 보면 그렇게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언제부터? 지금부터죠. 지금부터요. 중순. 과거의 통계입니다. 과거. 근데 네. 항상 뭐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1950년 이후 6월의 먼슬리를 그냥 에버리지를 갖다 찍은 거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6월 18일, 19일 지금 착 이럴 때 아닙니까? 미국 기준으로 6월 17일 아닙니까? 6월 그렇죠. 17일부터는 약간 17이 고점이었고 조금씩 좀 내려가는 그래프로 그러네요. 보여줍니다. 또 우연찮게. 네, 우연찮게. 그리고 막판에는 살아나지만 6월 말의 고점이 종가가 지금보다 좀 낮았다는 것이 과거 70년 동안의 통계였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 물론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 모든 것이 통계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려도 않지만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다양한 시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오늘도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앞선 코너에 나왔을 텐데요. 이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레미 시겔 교수는 자기는 주식을 줄일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은 워낙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론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분은 이런 얘기 처음 있는 얘기 아니고 저희가 지난 5월 8일 날도 저희가 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5월 7일 날 인터뷰했던 기사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제레미 시겔 교수가 한 얘기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강세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깜짝은 잠깐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큰 흐름이 영향이 없다는 거고 이분은 아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된다고 해서 도대체 주식 팔고 뭘 하겠냐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겠냐, 현금을 갖고 겠냐, 여전히 주식이 좋다는 얘기를 이번에도 계속 하고 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오른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워낙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도 많이 있었던 만큼 올해 흐름은 더욱이 예상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과거의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또 참고를 하는 용도로 사용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인터뷰 내용까지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장 시황 판단,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